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우리가 같이 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24 조문인데 여기 뭐 이제 그 상한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그 병이 완전히 전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태양병이라는 그 상황에서 병이 완전히 이렇게 굴곡져 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증상이에요. 자, 태양병 6, 7일에 6, 7일 경과를 했는데 자, 표증은 요게 재밌습니다. 요것도 보셔야 돼요. 표증은 예전대로 그대로인데 이런 소리예요. 표증은 예전대로 그대로인데 이런 말을 썼을 때는 뭔가가 상황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 표증은 그대로인데 맥상이 아주 약하면서 딱 가라앉았다는 거죠. 가라앉은 거예요. 왜? 표증이 있으면 맥이 부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맥이 부어야 되는데 맥이 가라앉았다 이런 소리죠. 이건 어떤 상황이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요 짧은 이 맥을 통해 가지고 짧은 글을 통해서 짧은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의사는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병세의 관점에서 보시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표증이라는 건 뭐죠? 일단 열이 나고 몸이 아픈 걸 봐서는 표증은 그대로인데 6, 7일이 경과되면은 병증이 변하는 시점이 한참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증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발열이 있다는 얘기죠. 몸에서 열이 난다. 그리고 몸도 쑤시고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맥이 미하면서 가라앉아 있다. 이건 뭐지? 이연을. 이연을. 도대체 이거 뭐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다음에 자, 열이 있으면서 맥이 가라앉았다. 이 열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열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표에 열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결용을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리어 결용은 없더라. 이건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예측하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리어 이게 왜 그랬죠? 열이 있는데 맥이 침한 거로 미하고 침한 거로 봐서는 이 사람이 결용증이 있을 거다 하는데 결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용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왜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발광은 여러분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미쳐서 날뛰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막 조금 심하게 나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왜? 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여기 조문은 묘한 말을 합니다. 열이 하초에 여기 써이자가 있으면 놈자자가 있고 뒤에 바로 써이자가 있으면은 뭐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귀인 발광자는 열이 하초에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토를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열이 하초에 있기 때문이니 물론 한이 이렇게 토를 붙여도 돼요. 한이 해도 뭐뭐 때문이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소복이 마땅히 굳고 팽만감이 부어 있다는 소리죠. 마땅히 이언을 이로되 소변 자리잖아.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다가 소변 자리라는 것을 썼을까요? 소변 자리자는 하혈내유다. 피를 흘리게 되면 이와 같은 병증은 없어진다. 이것도 약간 글을 쓴 사람이 실제적으로 환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조작한 단서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강평본에는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 연자는 이와 같은 이유는 태양이 경을 따라서 여기서도 태양이라는 말과 경은 뭐죠? 이 태양은 태양병이죠. 태양병이 태양경을 따라서 어열이 위에 있기 것이니 이때는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러면 이 조문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 교정을 한다면은 태양병 6, 7일에 맥침이 기내다, 맥미침하다. 그런데 결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발광하고 소복 경만하면서 소변 자리자는 저당당으로 치료했더니 이 사람이 하혈을 하고서 어혈이 배출되면서 치료가 되어졌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표증 인재, 열제 하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후세 사람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통 태양병 과경 6, 7일이 경과하면 표증이 2에 풀려야 된다. 표증이 2에 풀리는 시기다. 이런 것도 여러분 제 글 쓰는데 하나의 방식이요. 표증이 2에 풀려야 되지 이런 소리죠. 그런데 오히려 존재하게 되면 오히려 남아있으면 마땅히 맥은 부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도 오히려 맥이 미하면서 침하니 병은 표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만약의 경우 양기가 내암하면 이거는 뭐 상한론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인용해서 썼습니다. 양기가 표사라고 해도 됩니다. 표열 해도 돼요. 표열이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마땅히 결용증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흥탕증에. 그런데 도리어 결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발광증을 하면서 소복이 딱딱해지고 여기서 분명히 굳어 있다 그랬죠. 이거 복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상한론은 눈으로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공부하는 공부라 그랬죠. 이쪽 좌측 부위가 눌렀다. 딱딱하고 팽만감이 있었다. 부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합니다. 아파해서 호소를 내요. 그럴 때 가만히 이러지 않아요. 그것도 확인해야 돼. 이 다리를 무릎을 확 들읍니다. 눌렀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소변은 잘 본다. 여기서는 이제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소변 자리를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보통 소복이 팽만감이 있을 때는 소변 분리로 인해서 소복이 팽만감이 있는 거예요. 소복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변은 잘 본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변비, 조시 아니면은 어혈이죠. 그런데 조시, 그러니까 그 대변을 못 봐서 복이 적할 때는 복만이라고 씁니다. 소복이라는 말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이 매우 근거주의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경만이 아니라 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배꼽 아래. 이 배꼽 위 주위에서 여기에서 복만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승기탕을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승기탕을 쓰려면은 복경만 하면서 만약에 변비가 있으면은 소복이란 말을 제가 자꾸만 말이 꼬여가지고 소복이란 말 쓰지 않죠. 소변이 자리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에 열이 하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나름대로 여러분 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소복이 소위 경만하고 급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열이 보통 말하는 조문 그대로 쓰이는 열이 하초 또는 열결 방광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열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혈분을 손상시킵니다. 열을 부패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날씨가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음식물,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패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왜 무섭냐? 혈분을 부패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도 내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열이 기를 생한다.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생리적일 때, 예, 정상적인 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열이 기를 상하게 한다. 예, 열이 지나치게 마르면 우리 몸에서 진액이 고갈되면서 기도 손상이 되죠. 이때는 여러분 이거는 예, 병리적으로 해석한 거죠. 지나친 과열 됐을 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 몸이 따뜻하면은 혈분을 굉장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죠. 이럴 때는 여러분 과열된 거예요. 지나치게 병적인 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몸은 따뜻해지죠. 예, 당연히. 그러나 지나치게 열이 많고 예, 그 사람이 그렇다고 36 보통 체온계로 쟀을 때 정상적인 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그 열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열이 많을 때는 혈분을 손상시켜서 굳게 만든다. 덩어리지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소복이 예, 이로 인해서 이 열로 인해서 결국은 경만해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 조금 가설이 필요한데 왜 어혈진 게 소복으로 몰릴까요? 예. 이 복부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이 복부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병독에 귀착되는 점. 예. 병독에 귀착되는 거예요. 병독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복부와 소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근데 저당탕은 뭐 거머리고 뭐 이런 거 쓰는 아주 극한 약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딱 하나의 그 증상으로 얘기한 거죠. 발광한다. 예. 이럴 때는 저당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리고 그 어혈된 게 풀어지면 이의 병증이 치료된다. 만약의 경우 자 만약에 조시로 인해서 축고환 현상이 생기게 되면 중경은 소복경만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단지 복경만이라고 기술했을 것이다. 예,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 예. 자, 소복경만하되 소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소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축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축수로 인한 게 아니라 어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축수일 때는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온경탕 위주로 쓰여주면 됩니다. 온경탕, 오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되죠. 저당탕 발광은 도액 승기탕의 여광보다 심하다. 여기서는 도액 승기탕은 여자를 썼거든요. 마치 미친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광을 발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발광과 여광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이 학상이 나타났다는 거. 학상과 비슷하다.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그 근거를 댄 겁니다. 예. 이것은 축혈에 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어가서 뭐뭐 때문이다. 예. 자, 어혈의 응축이 심하게 굳으면 굳을수록 요런 밑자감은 이렇게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굳으면 굳을수록 상충 발광은 더욱더 극해진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느냐? 이때의 방에는 축혈의 어혈을 구축하는 데 내모는 데 있고 발광을 억제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중경의 처방을 보면 엉뚱한 데 있습니다. 예. 어혈을 치료하는 데 있어요. 어혈이 배설이 되면은 나머지 증상들은 전부 다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경의 처방이 발본색원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증상에 매몰되면은, 그러니까 대증요법의 관점에서 매몰되면은 고방을 쓸 수가 없어요. 예, 무서우니까. 예. 그러니까 고방은 뭐냐? 병의 뿌리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겁니다. 병독을 배설시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예. 고방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거죠. 자, 이 경우 처방의 의도는 어혈을 구축하는 데 있고 발광을 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저당탕이 발광을 치료하는 약은 맞습니다. 마치
계지탕에 있어서 그 기상충을 치료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계지탕은 기상충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해기작용에 의해서 다소 그 온중하고 해기시킴으로 해서 기상충이 저절로 가라앉는 거예요. 억지로 막 누르게 되면은 반발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병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은 저도 이런 거 보면서 그 한의학에 나름대로 조금 매몰되고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멋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소복 경만에 소복 경만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 비록 발광증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발광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주위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말합니다. 힘들게 해요.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소 히스테릭해질 수가 있다는 거. 발광증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발광이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발광함에 비록 반대로 또 발광증이 있어요. 근데 소복을 눌러보니까 그렇게 딱딱하지 않단 말이에요. 팽만감이 없어요. 없을지라도 이 사람 또한 어혈이 어딘가에 침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죠. 눌러보니까 아직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잠재적인 어혈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약도 저당탕에 그런 약도 구하게. 저는 주로 사물탕에다가 그냥 평범하게 도인, 우리가 잘 알고 쓰는 거, 도인, 그리고 목담비, 이런 정도 그냥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왕도 쓰고, 여러분, 대왕이 어혈에 좋은 약이에요. 다만, 표증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먼저 외증을 풀어주고, 그러나 어혈 상충에 유사한 증상이 있으니 잘 살펴야 된다. 어혈 상충에 여러분, 병독이 있으면은 전부 다 여러분 상충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체는 상충하느냐? 여러분 기상충이 있죠. 제가 그것도 그 기상충론에서 썼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이상 변동이 생기면은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증이기탕을 쓰고 막 그러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가 상충해도 여러분 보증이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이동원 선생이 말한 대로 기가 가라앉았을 때 비위가 허약해서 기가 가를 때 쓴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기증이 있을 때도 보증이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시효승마에 대한 해석은 이동원의 개인적인 해석이지 시효승마는 울체된 열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은 약입니다. 특히 승마 같은 경우 여성들에서 가벼운 어떠한 울체된 미열이 있을 때는 보증이기탕에 시효승마를 조금 더 증량해서 쓰면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상충하는데도 보증이기탕을 쓸 수가 있다. 꼭 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쓰는 약이 아니다, 쓰는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글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후세방도 고방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면은 좋은 명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기릭동동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동원 선생의 그 보증이기탕 해설들을 보면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몸은 이상 변동이 생기면 상충을 한다. 변비가 있으면, 복망이 있으면 상충을 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천식, 호흡곤란, 두통 이런 게 생깁니다. 또 심지어는 오래되면 항강통도 생깁니다. 어혈도 마찬가지예요. 어혈이 상충할 때 유사한 증상, 발열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 조문은 비록 간략하지만 그 글이 전개하는 가운데 한 번 반전이 있고, 두 번의 반전이 있고, 세 번의 반전이 있다. 이건 제가 그냥 글을 보면서 느낀 거니까. 뭐냐? 표증이 있다. 표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전이다. 그런데 맥이 미하면서 침하다. 이 사람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이거 두 번째 반전.
의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응이 없네. 결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열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반전. 반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 소복이 딱딱해지고 팽만감이 있다고 하는 거로 귀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열이 이쪽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병세의 방향을 이 글을 통해서 병세의 방향과 문장의 묘 참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쓴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근거를 대면서 이 병세에 따라서 그 문장을 이끌어오면서 표현했다는 거. 정말 이런 글은 흉내를 내기가 어려워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병세의 방향과 문장의 미묘함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예. 자, 비록 그러나 조문 가운데 밑에 소위연자, 거기에 태양 수경, 어열 재리고 이거는 여러분 추석이죠. 추석이죠. 누군가의 추석이죠. 이런 게 여러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태양 수경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게 떡하니 중국에 나와 있는 기존의 상한론에는 정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태양이 뭐냐? 태양이 경을 따라갔다. 이런 게 여러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경지설이에요. 어열이 이리에 있다. 이와 같은 문은 모두 후세 사람이 위탁한 것이니 그 불가한 이유는 이와 같은 개념들이 불가한 잘못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 경병과 태양 부병의 장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경병, 방광 경병, 부병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왜? 상한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을 우리가 놓쳐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병리 개념이죠. 옛날 사람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는 그 개념, 용어 자체가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방광이라는 말 여기다가 열제 방광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이 명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은 이와 같은 오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하면 준경 선생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경락의 병이고 방광 부병이다. 이것을 말한 거 아니냐. 왜? 태양이라는 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경변증은. 그래서 장부론하고 결탁을 시키고 거기서 또 나가서 경병이니 부병이니 이렇게 나눕니다. 의정금감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양명경에 해당되는 병이고 이것은 양명부병에 해당되는 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태양병 여기서 보니까 몸이 황색을 띠었다.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죠? 심각한 병이죠. 몸이 노래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황달이죠. 근데 맥이 침하면서 뭉쳐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해 못합니다. 맥이 침하면 침하지 침하고 뭉쳐져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된 용어가 정밀하지 못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부를 눌러보니까 소복부에 하복부에 딱딱하다. 이게 유일한 근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근거는 그냥 몸이 발항증이 나타나고 맥이 침하면서 소복이 굳어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은연중에 맥이 침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병이 아님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유도를 해가지고 이 병을 증거를 댄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글을 이렇게 만드는 그 혐의가 있어요. 이때 소변 분리자는 무혈이다. 어혈이 없다 이런 소리죠. 어혈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소변 분리할 때 이럴 때는 절영산이나 절영탕을 써야겠죠. 소변이 분리하니까. 근데
소변이 분리했을 때는 그렇다죠. 소변이 분리한 것은 소변에 의해서 맥이 소복이 딱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절영탕을 써야 되죠. 이건 혈증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소변이 자리하며 소복 경화돼 소변이 자리하다. 이건 소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마치 그 사람이 광적인 행동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것은 혈증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도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죠? 몸이 노랗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황달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황달은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대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황달이 있을 때 저 같은 독성이 있는 약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강한 약성을? 못 씁니다. 솔직히 해서. 예. 우리가 현실의 입장에서 옛날 글을 봐야 돼요. 예. 좋은 것은, 합리적인 것은 취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접어두면 되는 거죠. 예. 그 소위 발항되는 이유는 대체로 몸에 열이 나고 번갈증이 있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이 불리한 연고이다. 옛날 사람의 그 발항에 대한 황달은 딱 두 가지예요. 땀이 나지 않으면서 소변이 불리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 조문에서 특히 소변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한 것은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소복이 굳어진 것은 소변 때문이 아니라 어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주석에다가 혈증이 체라고 기술한 것이다. 만약의 경우 몸이 발항증이 있고 소변이 불리한 경우는 이것은 혈이 아니니 마땅히 예를 들어서 인진오룡산으로 쓰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영탕을 쓸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인진오룡산은 정말 좋은 약이죠, 여러분. 황달에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다. 자, 저 신앙이 몸이 노래지고 발항증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약간 그 행동이 불안하게 나타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면은 그 증상으로 보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어혈이 축고한 반응에 불과하다. 옛날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경우 처방의 기준은 처방의 방향은 병증이라든가 병증이 있지 않고 병증과 병정은 뭐죠? 바로 이거죠. 그 사람의 몸이 황달기가 있고 이렇게 날뛰는 것. 이게 바로 날뛰는 건 병정이죠. 병증은 발항증 같은 거죠. 얘 있지 않고 다만 병독과 병근에 있다. 처방의 뜻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저 신항과 발광증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사람 없다. 당황하게 되죠. 이렇게 처방을 못 내리죠. 이와 같은 의안이,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안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런 소리예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다 옳다고 할 수가 없다. 고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당시에 이것은 최선의 방책이었으니 잘 살펴보면 된다. 옛날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오늘날에서는 반드시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황달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병증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조문에 말하기를 태양, 수경, 어열, 재리, 자, 태양병, 불의 열결, 방광 이렇게 글이 있어요. 조문에 보면 있습니다. 태양이 경의 수경에서 어열이 재리에 있다란 말이라든가 태양병이 풀리지 아니해서 열이 방광에 묻혔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태양경으로서 태양의 표병으로 여기고 또 방광부병으로서 태양의 그 본병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태양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중경이 가지고 있는 그 조문의 그 증상의 징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태양이 경을 따라간다. 여러분 태양이 뭔데 경을 따라가죠?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이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태양이 무엇이길래 경을 따라간다고 합니까? 이게 올바른 표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열이 2에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 어떤 경우는 제가 일부러 여기에 병자를 빨간 그 표시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막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죄송합니다. 이 병자를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것은 태양 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뭔데 풀리지가 않았느냐. 태양병 불에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여기도 태양병이 경을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말은 통합니다. 예. 태양병이 경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나 이 용어도 불합리한 용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병사가 왜 굳이 태양경만 따라갑니까? 양명경은 안 따라가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병이 발생이 되면은 열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 가고 싶은 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허약한 부분으로 바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여러분 기계적인 해석일 뿐더러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초기에 그 상한론을 해석했던 방식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태양 경병이니 태양 부병이니 이와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열병에 의해 가지고 방광에 여러분 방광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다만 표현이 자체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예. 자, 오늘 강의 내용 자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요하고 특히 흥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자신이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양방학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환자가 뭐 이러는데 우리 한의는 올 일도 없고, 예, 올 일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현대에서 그 황달을 치료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입원시켜서, 예, 안정시키고 막 그 간 수치 내리고 그러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